안녕하세요. 고찬스 PD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 알파고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첫 장에 알파고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이제 알파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딱 생각이 나게 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사실은 그 알파고라고 하는 이제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인 거죠. 그러니까 바둑 두는 방법을 학습, 딥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바둑 대결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바둑이라고 하는 건 인간 정신의 그 아주 고차원적인 산물이고, 이거를 기계가 이제 사람이 두는 정도를 두긴 어렵다. 그리고 나름 바둑계에서 고수로 인정을 받아왔던 이세돌 구단하고의 대결은, 이게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게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런 걸 한다고 한 건데,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다. 역시 다시 한번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했어도 인간의 그런 정신적인 창의적인 그런 부분은 또 쫓아올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인간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상당히 큰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첫 대국에서 알파고가 승리를 거두면서 더 관심을 받게 됐고, 나중에는 이제 인간이 한 번이라도 이겨야 된다라고 응원을 많은 분들이 했고, 사실 한 번 이겼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대결이 있은 후 1년 후에 알파고라는 이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상영이 돼서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얘기들 가지고 이제 이걸 만든 건데, 알파고도 역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컴퓨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기 코드를 뽑아버리면 그만이긴 한 거고, 아무리 발전됐어도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제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바둑이라고 하는 아주 정신세계, 인간 정신세계의 고차원적인 그런 창의력의 세계라고 생각했던 바둑 쪽에서 인공지능한테 딱 한 번 이기고 다 졌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도 충격을 좀 받았다고 하고, 그게 약간의 원인이 돼서 이제 바둑 은퇴하고 딴 것도 준비하신다고 하던데, 얘기가 이렇게 장황해졌는데, 이 얘기를 드리게 된 거는, 이 알파고에서 알파고 수라고 하는, 그동안 인간들은 두지 않았던, 인간 기사들이 두지 않았던 수를 인공지능이 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동안 그 수를 두지 않았던 건, 거기를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교육이 있었든지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게 장애물이 존재했던 거죠. 해도 되는데 그건 당연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던 걸 과감히 이제 알파고 때문에 수를 두게 되고, 지금은 그 인공지능 알파고가 둔 수를 보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바둑을 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가진 그 한계라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성, 그러니까 물질로 이루어진 거에 정신이 어쨌든 더해져 있는 거니까, 그거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넘어설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한계, 우리가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 창작을 한 단계 뛰어넘을 그런 아이디어, 인사이트를 인공지능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컨텐츠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방송사의 PD도 예능 쪽에 PD도 일을
했으니까 지금도 예능국 소속이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컨텐츠에 한정해서 보면 메타 문화 기술이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메타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인공지능은 메타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의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인데 컨텐츠 쪽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인공지능은 메타 문화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문화 기술이라고 하는 건 CT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메타 CT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런 메타 문화 기술인 인공지능을 이제 컨텐츠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 새로운 차원의 문화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요즘 막 떠들고 다니고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뭐 제가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이라는 책도 쓰고, 그래서 이제 주로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 포인트는 이 얘기고, 저는 컨텐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많아져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컨텐츠 분야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대중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흥미가 유발되는 부분이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공지능이 활용이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쉽게 인공지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컨텐츠 분야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인공지능이 굉장히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이 돼야만 더 빨리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는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들 얘기를 뭐 10만 명을 양성하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인공지능 기획자를 양성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인공지능 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기획자는 개발자들하고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약간 이해하는 인문학적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기획자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런 좀 지식을 좀 알게 되고 하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획자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인공지능 개발자도 뭐 당연히 기술적인 걸 뭐 모르면 말이 안 되니까, 기술적인 걸 모르면 아예 뭐 기획 자체가 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더해서 어쨌든 기술만 안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개발자를 얘기를 할 때 항상 기획자 얘기도 같이 하니까 그 기획자가 필요한 거고, 물론 개발자 분들 중에서 기획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이제 기획을 하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아예 인문학적, 사회학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고 이거에 좀 학습을 하고 좀 교육을 받아서 인공지능 기획자의 양성이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과 함께 병행해서 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제 컨텐츠 분야가 되게 중요하다 라는 얘기, 그리고 그런 컨텐츠 분야라든지 하여간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인공지능 기획자가 되는 교육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이라는 책도 쓰게 되고, 사실 그거 관련돼서 이제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돼서 하여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뭔가 대중화도 같이 이뤄서 더 빨리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영어로 만든 정보를 만들어내잖아요. 중국은 인구 자체가 워낙 많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한글로 만들어진 데이터 양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불리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 불리한 점을 어떻게 저는 해결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컨텐츠 분야나 인문학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인공지능 기획자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서 이거를 유리한 환경을 우리한테 만들어 보자, 불리한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 주장이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그런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문화 기업들, CT 기업들이 같이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SM이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최근에는 뭐 인공지능 가수도 이미 개발이 돼 있고 언제 발표를 하냐 이걸 저울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YG의 소속인 유인나 씨는 사실 네이버랑 같이 해서 오디오북을 만들어 가지고 인공지능 목소리를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인공지능이 유인나 씨 목소리랑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했죠. 예? 예? 그다음에 SK텔레콤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SM도 이제 오벤이라는 회사랑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화 기업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라든지 통신회사, 컨텐츠 회사들이 이런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게 인공지능을 조금 더 대중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하여간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컨텐츠라든지 그다음에 하면 인문학, 사회학 이런 쪽하고 결합이 돼서 조금 더 대중화되고 훨씬 더 빨리 사람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계속 이제 인공지능 컨텐츠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 제 얘기가 다 이제 그런 그 기술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개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너무 과감하게 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주장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하여간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컨텐츠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쪽으로 뭔가 계속 노력을 할 생각이고, 제가 지금 이제 한국 PD연합회 이제 회장을 잠깐 맡게 돼서 한국 PD연합회에서 PD들이 어쨌든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PD들이 뭔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방송에서 뭔가 인공지능이 다뤄지는 내용이라든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렇게 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막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막 드렸는데, 하여간 다음에는 또 인공지능 컨텐츠 관련돼서 또 재밌는 얘기 갖고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